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리학교실 김수영 교수입니다. 연말인데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개념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뭐, 말이 개념도란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들어보시면 그 개념도라는 거가 뭐 기존의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 조금씩 썼던 그런 것들을 좀 말로써 설명해 놓은 또는 뭐 정의해 놓은 거라는 걸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영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먼저 그런 이론적인 배경, 뭐 개념도가 뭔지, 그러니까 왜 개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조사를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웨비나는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기억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들로부터 뭔가의 새로운 이제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되겠죠. 네, 교수님들이 전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의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롱텀 메모리에 자리를 잡아서 뭐 짧게는 단위과정 시험을 잘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의사생활을 할 때 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한 양의 이제 정보가 이 롱텀 메모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이제 쇼텀 메모리와 워킹 메모리를 거쳐서 롱텀 메모리까지 가야 이제 장기간 동안 그 학습자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작용하는 거가 이제 단순히 이런 뭔가를 기억하는 기억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의 활동, 여기 모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활동이나 왼쪽에 있는 여기 어펙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무슨 감정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어서 학습의 내용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충격이나 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이제 액티비티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 이제 롱텀 메모리로 어, 이어지는 것을 확실히 좀 더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의 양이 학생들의 그 롱텀 메모리에 남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 교수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오랫동안 그 학생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게 할 것인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개념도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과학 교육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과학 교육 같은 그런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학생들이 이렇게 파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봤었던 그런 그림들 중에 이 워킹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제 작동을 하여야만이 매우 큰 구조나 매우 큰 양의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반복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쇼텀 메모리에서 넘겨받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습득한 지식이고요. 롱텀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그 학습자 가지고 있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와의 무슨 관계나 반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큰 지식 체계를 이루는데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가 지식을 이렇게 쌓는 것, 지식을 자기 기억 속에 축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과정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래보레이션이라는 하는 거는 그 새로운 지식이 이미 학습자가 이제 롱텀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어느 정도는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꼭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거나 이해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과의 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로 받아들여진 지식들 중에 뭔가 필요한 거,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추려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추려서 인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리파이먼트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보들이 자기에게 축적이 되면 그것과 과거의 정보와의 기억들을 합쳐서 새롭게 지식의 체계 또는 뭐 지식의 지도를 이제 롱텀 메모리 안에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 구축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세 가지 인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학습자의 머릿속에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꽤 많았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 단계 여기에서 이제 3세 미만의 아이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언어에 의한 지식의 전달이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학습자가 관찰과 발견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디스커버리 러닝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건 이렇구나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3세 이후가 되면은 이제 그 언어 사용이 이제 빈번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좀 더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리셉션 러닝 프로세스라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언어에 의해서 이제 뭐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이 언어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가 학습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학습자가 그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가 아니라 교수자가 그러니까 뭔가를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그 내용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리셉션 러닝 프로세스라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발견에 의한 학습, 그 다음에 언어가 사용 가능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리셉션 러닝 프로세스가 많이 관여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학습이나 교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리셉션 러닝 프로세스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구분 방법으로는 그 기계학습과 이제 유의미 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여기 로트 러닝 기계학습은 기계적인 반복 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머신러닝 같은 기계학습이 아니고요. 그냥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로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구단 같은 거 외울 때, 뭐 2는 4, 2, 3은 6 이런 거 외울 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그냥 반복적으로 암기하면서 그게 자기 기억 속에 남는 거가 이제 로트 러닝이고요. 기계 학습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유의미 학습이 되려면 유의미 학습은 일단 그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개념이 이제 명확해야 하고 이 개념이 그 학습자의 과거의 지식과의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식과의 연관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을 이어가는 게 이제 유의미 학습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과거와의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학습자 자체가 내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유의미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외운 것처럼 그냥 단순히 소리내서 반복하는 거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자기의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과의 연관성을 이제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교수자가 그런 걸 전달해 주려고 해도 학습자 자체가 그 로트 러닝 방식의 학습 방법을 채택해 버리면 이제 유의미 학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교육 과정을 짤 때 오후에 학습자가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자 오후 시간을 비워 놓은 것도 학습자가 좀 더 학습자 나름대로의 그런 학습에 투여하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 필요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로트러닝과 미닝풀 러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단순한 그런 방법의 학습, 로트러닝은 이제 되게 그 반복적인 그 암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그 사전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필요하지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 뭐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유의미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식,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의 이제 학습의 내용이나 학습 방법들이 이 로트러닝과 미니풀 러닝의 이제 연속성상 사이에서 뭐 로트러닝에 많이 의존한 그런 학습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의미 학습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가 뭔가를 이제 공부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그 과거의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뭔가에 연관된 지식이 없다면은 그 연관된 지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은 그런 효율성이 매우 낮고 그냥 단순히 뭔가 바쁘게 뭔가를 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또는 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자를 제시할 때 이런 제시 자료들이 과거에 그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연관성을 이제 상기시키거나 인지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을 높여주는데 매우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거꾸로 학습을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수업 시간 내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학습은 이제 그러한 학습 내용들을 여기 왼쪽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한 이후에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수업에 들어와서는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또는 그 학습 내용이 과거에 배웠던 과목이나 과거에 배웠던 교과 과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수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응용 과정을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공부를 수업을 듣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이러한 수업 방법을 이제 거꾸로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그 이러한 수업 방법은 과거에는 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에 중점을 준 교육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학습 방법은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런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지되어 있는지를 교육과정 내에서 또는 수업 시간 내에 확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이제 그 단위 과정의 끝에 가는 시험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 내에
교수자가 의도했던 내용이나 방법들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단위과정만 보더라도 이제 단위과정 내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바탕 학습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꽤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초기에는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이 해당 단위 과정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던 경우가 많았고요. 요즘에는 이 배치된 위치가 이제 중간이나 이제 중간 이후로 배치되는 게 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그 문제 바탕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당 단위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전 교육 그 지식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바탕 학습으로 이제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한 반면에 이 단위 과정의 중간이나 그 이후로 문제 바탕 학습의 그 시간 배정이 바뀐 그 이후로는 이 문제 바탕 학습을 통해서 해당 단위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 또는 관련되어 있는 증례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스스로 임상 추론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의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적어도 학생들이 해당 단위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바탕 학습의 위치가 중간이나 그 이후로 옮겨가는 거고요. 과거처럼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이 전반부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문제 바탕 학습의 취지가 아니라 이 단위 과정 이전에 있었던 단위 과정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이번 단위 과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주변의 다른 지식의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뭐 추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 필요한 정보들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스스로 인지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지식에 대한 요구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그 문제 바탕 학습 같은 그런 교육 방법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된 본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개념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개념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앞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메모리나 학습 체계에 대한 학습 방법 등을 얘기한 것 이유가 이런적인 이런 이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좀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컨셉 맵이라고 부르는 개념도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념도가 뭐냐? 그래서 뭐 용어에 맞는 것처럼 이제 개념을 하나의 지도처럼 만든 건데요. 정의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개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있는 개념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해주는 정보가 함께 있는 게 이제 개념도이고, 이걸 이제 그냥 말로 풀어놓은 거가 아니라 뭔가 그 그림이나 그래프적인 특성을 갖춘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개념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를 사용을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유의미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공해주는 교재나 강의 슬라이드 같은 그 학습 도구에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학생들이 학습할 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 해당 수업이나 교과 과정에서 설정해 놓은 학습 성과에 잘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도구를 써야 되느냐? 그럼 그런 도구가 왜 효과적이냐?
어차피 뭐 여러분 교수님들 강의 준비하실 때 뭐 강의 서두나 강의 말미에 학습 성과를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수업의 요약을 이렇게 말로서 이제 요약을 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나 이제 개념에서 하려는 내용이나 이제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코닉 러닝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아이코닉 메모리라는 게 있어서 학습자가 이제 무언가를 새로운 걸 기억하는 좀 더 오래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나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보다 뭔가 그림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성과나 교육 목표나 또는 뭐 수업 내용의 요약을 우리가 슬라이드나 교재에 글이나 말로 풀어서 써주고 있지만은 그런 거에 더하기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도처럼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그게 또 학생들에게 제시가 된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개념들을 사용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별개의 수업 또는 별개의 단위 과정에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의학의 한 분야들을 배우게 되지만 개념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개념도가 어떻게 엮여 들어가는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의학이라고 하는 또는 기본학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제 개념도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데도 쓸 수 있고 이제 평가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이런 개념들을 많이 써서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기본학과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 이제 개념도를 이제 개별 수업이나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바탕 학습이나 단위과정, 임상 실습 등등에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도라는 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순한 형태의 개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도는 개념의 관계를 같이 설정한 그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뭐 congestive heart failure라는 개념, 또는 systolic dysfunction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네모 상자 안에 넣었고요.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가 이제 개념과 개념 사이에 이어져 있는 이런 선과 그 선에 이어져 있는 설명이 이제 관계죠. 그래서 systolic dysfunction과 diastolic dysfunction은 congestive heart failure의 can be classified 분류 체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systolic dysfunction, diastolic dysfunction은 개념, can be classified as는 이제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거가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차트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개념들을 완성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를 강의하신다. 그러면 강의 시작이나 강의 끝에 또는 교재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개념들을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면 학생들은 이번 수업에서 또는 이번 단위 과정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라고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이게 1년의 연속 교육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이만큼이 이제 학생에게 교육이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후속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의미 학습, 그 다음에 인지 과정에서 제시됐던 그런
그런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걸맞는 학습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자가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완성해서 개념들을 완성해서 그 완성된 개념들을 수업 시간에 교재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방법도 이제 한 가지 개념도의 활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일부러 개념도를 이제 불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도 상에서 불완전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도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수업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또는 그 평가하는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여기서 다루어진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불완전한 개념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처음부터 학생들이 이제 개념들을 작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페이퍼밀로 이제 그 현장 학습을 가는 학생들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미리 쭉 나열을 해서 학생들이 제시를 하면 그 제시된 개념 사이의 관계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오른쪽처럼 개별 관계들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정된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도의 최종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학생들에게 해보도록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처럼 개념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 수업이나 강의 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학습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만 주어주고 처음부터 개념에 대한 설정부터 학생들이 해볼 수 있게 그런 유도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하나의 수업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완성된 개념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불완전한 개념들을 주어서 학생들이 완성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제시된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게 학생들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모두 그 기본의학 교육 과정의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또는 수업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네트워크가 복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들이 작성한 개념들을 이제 강의록이나 수업에 어, 제시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해당 그 수업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챕터 10에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내용의 내용들이 이제 제시될 것이다라고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이나 임상 실습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제 임상 직례가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안에 임상 직례를 주어주면 그 직례를 바탕으로 이제 처음부터 학생들이 개념들을 작성해 나가서 그 빈 것이나 아니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곳들을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이나 임상 실습을 통해서 채워 나가는 방법도 이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이제 교육 방법으로도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 바탕 학습에서는 이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문제 바탕 학습에서 주어지는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 그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가설 등등을 이제 그 도표 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개념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개념들 문제바탕 학습을 도입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해당 문제바탕 학습의 증리를 이해하는데, 또는 이제 그 문제를,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더 큰 범위에서의 개념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코넬 수의과 대학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제시된 개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도는 어떤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시하는 전체 교육 과정을 개념도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좀 더 개념도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도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정리들을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 교육과정에서 일부만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전체 교육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도 이제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개념도의 활용 방법을 이제 우리 학교 상황에 맞추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다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습이나 기억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다시 이제 도입을 하면, 앞에서 이제 기계적 학습 방법과 이제 유의미의 학습 방법의 비교가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리셉션 인스트럭션과 오토메이트 디스커버리 인스트럭션이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도가 이 두 가지 기준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념들을 완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한다면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제시하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리셉션 인스트럭션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개념도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학생들이 그 전에 배웠던 사전 지식이나 또는 새로운 지식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리셉션 인스트럭션이면서 이제 유의미 학습, 미니풀 러닝에 가까운 개념도가 되겠죠. 하지만 개념도를 제시된 증례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학생이 만들어 간다거나, 또는 채워져 있지 않은 불완전한 개념들을 만들어 간다거나, 또는 교수자가 제시하지 않은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제시된 임상 증리를 통해서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발견해서 발견된 개념을 개념도에 학생이 삽입하도록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도는 이제 오토노머스 디스커버리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거라서, 개념도 자체는 상당히 미닝풀 러닝, 유의미 학습에 가까운 교수법 또는 학습법에 해당하지만, 리셉션 인스트럭션과 오토노머스 디스커버리 인스트럭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학습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였던 그런 개념들을 그냥 종이에 손으로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이에 그리는 거를 컴퓨터에 그린다거나, 여러 명에서 함께 그린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린 거를 참조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런 전산 도구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플로리다 인스티튜트 for Human and Machine Cognition이라는 이런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도구가 CMAP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념, 여기 네모 안에 들어있던 개념과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여기 실선과 그 실선 사이에 들어있는 설명이 이제 관계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상에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MAP IHMC US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도구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념도에 관심이 있으셔서 교수님들 수업에 직접 써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가셔서 툴킷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보신다면 좀 더 손쉽게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개념도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과 관계만 이제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 툴킷을 이용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그런 그림, 그다음에 동영상, 소리도 이제 삽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작성된 그 개념들을 통해서 뭐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공개를 한다거나 거기 가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이제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해 놓은 개념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용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혹시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제 많이 사용하신 교수님들은 이거 그러면 마인드맵과 매우 유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마인드맵과 컨셉트 맵을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마인드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는 거나 한다는 의미나 또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게 해놓는다거나 문맥에 의존적이라든가 또는 뭐그 하이어라키컬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점들은 이제 컨셉트 맵과 마인드 맵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컨셉트 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개념과 개념 사이를 이렇게 이어놓은 그런 선상에 그 개념의 그런 관계의 의미가 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진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놨다는 거가 이 컨셉트 맵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마인드맵과는 좀 다른 거죠. 마인드맵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관계 설명 없이 이제 실선으로 이어져 있는 게 주로 마인드맵의 일반적인 특징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요 가운데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매우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두서없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기억이나 인지 과정,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항상 교수님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학생들을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니까, 그럴 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문헌을 좀 고찰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기계적 반복 학습과 유미 학습이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의학 교육이 유의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드렸던 개념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개념도가 뭐냐? 개념과 관계를 설정해 놓은 도표다,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뭐 완성된 그 개념도 또는 미완성된 개념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들을 물론 이제 종이에 손으로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은 앞에 말씀드렸던 CMAP 툴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좀 더 손쉽게 컴퓨터에서 작성할 수가 있고, 컴퓨터로 작성한다는 의미 외에도 이렇게 작성된 개념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거나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한 그 참고 문헌인데요. 여기 2008년에 나온 노박의 이 문헌은요, 아까 얘기 나왔던 CMAP 툴을 직접 만들고 관리하고 배포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온 문헌이라서 다른 문헌에 비해서 개념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에 대한 문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념도를 어떻게 의학교육에 또는 뭐 과학교육에 또 다른 교육에 쓸 것이냐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제
개념들 의학 교육에 쓸 수 있는 12가지 팁이 뭐냐, 뭐 이런 논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단행본도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수업에 사용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예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학생들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하시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수업의 요약이나 그 학습 성과를 이제 글로써 이렇게 가나다라 또는 1, 2, 3, 4를 번호를 붙여서 제시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념들을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의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교재나 강의 슬라이드에 한두 장 정도는 한 번쯤 교수님들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